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다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마치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시원함이라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바로 내 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만져보지도 못한 돈 몇 억을 까먹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자, 그동안 집값을 올렸던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도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신축 아파트에 몰렸습니다. 마치 구축 아파트를 사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한 이 불편한 뉘앙스 때문에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또 여기에 영끌족은 어김없이 희생양이 됐죠. 그 다음에 GTX, KTX 요겁니다. 교통 여건은 집값을 결정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죠.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면 하루에 3-4시간 길바닥에서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그 시간을 매일 모아서 공부를 했다면 아마도 서울대 갔을 거고, 아니면 그 시간에 투잡을 뛰어도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울로 연결이 되는 GTX나 KTX의 역세권은 부동산에서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단히 굉장히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동네는 모든 부동산 가격이 이미 여러분이 알기 전에 선반영 되었다는 거죠. 자, 뒤늦게 막차를 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어지간하면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리 호들갑 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네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GTX나 KTX의 연결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그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내 생활권은 서울처럼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동탄을 한번 볼까요? 자, 동탄이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서 서울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출퇴근 이외의 동탄 내에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결국 자차로 또 모든 걸 이쪽에서 생활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살이 하다가 동탄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동탄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수요는 동탄의 부동산 가격의 어떤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GTX나 KTX가 서울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 서울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용해서 부동산 기술을 보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비싸게 집을 넘기거나 분양을 하거나 해서 수많은 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부동산 사장님들이 돈을 또 벌고 먹고 사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걸 서울처럼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작전을 쓰고 있고 그게 또 실제로 잘 통하기도 합니다. 동탄은 그나마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발이 오랫동안 먹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동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동탄 살아보면 좋은 동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그 가격이 과연 그 위치에 맞는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 동탄 자체는 좋은 동네인 건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부동산의 비밀 이야기는 거품을 만들어내서 계속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또 몇 억을 손해보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고, 그런 험난한 부동산 바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동탄시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기술자들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부동산 기술자들이 쳐들어와서 집값으로 눈탱이 치고 여러분 영끌족 만들고,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을 잠깐만 딴 데로 한번 돌려보면 요즘 피눈물 흘리는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미 이 동네는 마피가 5천만 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있는데, 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50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됐다면 올해는 이게 5천만 원까지 올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도 엄청난 또 반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쫙쫙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양권 마피가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부동산의 온탕과 냉탕 사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 누군가는 여기가 온탕인 줄 알고 날도 추운데 저기 가서 따뜻한 물로 몸에라도 좀 담그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가 냉탕에서 동사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때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 바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그래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는 괜찮아, 신축 아파트는 좋대잖아 라는 이 부동산 가스라이팅과 GTX, KTX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내 생활권도 서울이 되는 거야 라는 이 부동산 가스라이팅, 이게 둘 다 작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하고 서울처럼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평택시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금 10%와 옵션 비용 전액을 포기할 테니 제발 분양권 좀 팔아달라고 하는 매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자,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택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갔을 때 기회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의 이야기를 잘 풀어보면 여러분이 부동산 보는 눈이 또 한차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 공략, 이 동네 가면 이런 걸 자주 활용합니다. 바로 평당 분양가 부동산 기술이죠. 자, 전형적인 기술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었다. 전국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6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전국 평균 분양가보다 싸다. 평당 분양가가. 그리고 아파트 공사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결론은 지금 전국 평균 분양가보다 저렴한 지금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얼죽신 못 들어봤냐? 여기 서울 가는 기찻길 뚫린다. 이렇게 분양가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두 번째, 이 동네는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알아보러 다닐 때 처음에 삐까뻔쩍한 아파트들이 쫙 이렇게 큰 길 따라서 나열해 있으면 우와, 이 동네 천지개벽했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부동산 전문가란 사람들이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 있죠. 수요와 공급. 바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들썩인다. 지금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6.25 전쟁 끝나고 모든 집이 폐허가 돼서 잘 곳이 없던 시절 또는 석유 파동이 있던 1970년대에나 통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25년이에요, 여러분. 자, 집이 없어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들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일단 내가 거주할 공간이 있는 시절입니다. 2025년 단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고, 문제는 그 새 아파트가 내 돈 주고 사기에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집값 올리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을 들고 나와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평택시는 적정 수요가 연간 2,500가구 공급되면 됩니다. 적정 수요. 그런데 향후 3년간 여기에 입주 물량이 지금 29,455가구예요. 거의 3만 가구입니다. 적정 수요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적정 수요 2,500가구, 이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누가 만들었나? 혹시나 어쩌면 사실은 500가구만 필요한데 누군가 여기다 그래도 2,000가구 뻥튀기로 붙여넣기 한 건 아닐까? 분양 잘 되라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서울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도 많이 가는 중이고
앞으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빈 아파트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서울의 적정 아파트 공급 세대수 발표하는 거 이거 과연 맞는 걸까? 얼마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서울의 적정 아파트 공급 세대수는 진짜일까? 진실일까? 요게 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이야기하면 다 곧대로 믿는, 남들이 말하면 그대로 믿는 아주 순수한 그런 남자입니다. 지금의 와이프인 밥 잘 사주는 누나랑 연애할 때 연애 그 초창기에 누나가 저한테 손만 잡고 잘게,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손만 잡고 잘 줄 알았는데 불 끄자마자 다른 걸 잡아갖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누나, 거기 손 아닌데요? 왜 자꾸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